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이제 다시 월요일장 돌아왔는데요. 주말은 푹 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다뤄볼 업종 리포트는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반기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전기전자업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컨센서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6월 8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전기전자 업종의 하반기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음식료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 3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분기가 바뀌고 하반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음식료 업종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CJ제주당, 하이트진로, 오리온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해 연말, 올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준비할 때에 전기전자 업종 섹터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OLED 시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 출시와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 갤럭시 폴더블 폰이 언팩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9월에 글로벌 동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는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전기전자 업종 하반기 전망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래도 받았죠.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분 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익 전망치도 여전히 밝은 상황이고요. 21년도 영업이익이 48%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1분기, 2분기에는 그래도 역기저 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쇼티지에 의해서 조금은 천천히 가고 있지 않나, 기대만큼에는 못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지만 21년도 전체를 통틀었을 때에는 꼭 살펴보아야 하는 업종이다라는 부분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뚜렷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양극화라는 이유는 프리미엄 수요가 대단히 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백화점에서 고부가가치 또는 고가 내구 소비재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강했던 것처럼 1인당 백화점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 자체가 높아졌고 내점객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백화점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프리미엄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부가 부품 위주의 선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익과 실적 모멘텀에는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일정 부분 사그라들었고 LG전자의 MC 사업부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경쟁 구도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는데 점유율 상승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의 상승이 조금 크고 있습니다. 샤오미, 애플, 오포, 비보, 삼성전자 순으로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죠. 오포, 그리고 비보, 샤오미 그렇게 세 글자를 따서 OVX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VX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 중국 내에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요와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업체들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에 대한 부분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5G 대중화 단계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21년도 5G의 침투율은 38%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트래픽 소비량은
4G LTE에 80% 육박을 하고 있지만 그 인프라 장비면에 있어서의 기지국 침투율은 20-30% 내외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트래픽을 정상 속도로 소화를 하려면 장비에 대한 보급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 있어서도 인프라, 추가 부양책에 대한 법안, 상하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시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수혜를 잇게 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1년도 718만 대가 전망되고 있고요. 이 폴더블 폰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조사, 메이커에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의 방향을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될 텐데 지난 19년도, 20년도까지는 폴더블 폰의 기술력의 안정화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21년도가 바로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판매 가격을 좀 인하하고 있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죠. 액정의 크기에 있어서는 노트의 출시를 미루거나 잠정적으로 폴더블 폰이 대중화에 성공하게 되면 노트가 일부 사그라질 수도 있겠다, 단종의 길을 밟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죠. 휴대폰의 배터리를 교체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수와 방진 기능 때문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뒷 커버를 열 수 없는 휴대폰들이 모두 다 그런 휴대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메이커, 제조사에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향해서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시장 여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라고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코덱스 ETF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동시효과 때에 삼성 SDI, LG화학, 첨보 등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정도의 호가가 동시효과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한 모습들을 좀 나타냈고 그리고 액티브 ETF의 비율, 보유 비중에 따라서 앞으로 더 비중이 확대될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21년도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24년도 경에는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팽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어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더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재 혁신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집중해서 볼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첨보나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모든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배터리의 성능 또한 퍼포먼스 또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향상, 고속 충전에 대한 부분, 추운 날씨에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것인가. 하지만 배터리 원가는 줄어들어야 되고 부품 횟수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미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아가는 기술력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 흑자에 대한 이익 구조가 얼마만큼 탄탄한가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 구분을 해보면 이연 수요, 생산 차질이 있었죠. 물류나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컨택트와 온택트로의 전환, 그리고 수요의 양극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연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기반의 수요는 점차 둔화되고 음식료 업종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수요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것이고 휴대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회복 국면에 들면 이제는 다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따른 하반기 수요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극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프리미엄 고부가 제품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요. 가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사양, 그리고 고사양 대형화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중요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산 차질에 있어서는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한파, 일본의 지진과 화재, 대만의 코로나 재확산 및 물 부족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생산 차질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5G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침투율 높아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시기는 조금 가늠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시기, 시대, 그리고 기술력, 5G다라는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접근이 가능하거나 기술력이 유망하거나 이런 말씀들을 좀 집중해서 드릴 거고요. 양호한 실적 기반의 종목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기준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해자, 산업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 기업들을 보셔야 되죠. 폴더블 폰이 넘쳐나고 있는데 노트는 단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노트에 특화된 기업들을 붙잡고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반도체 부품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요. 리포트에서는 투자 유망 최선호 종목으로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적자사업부 청산에 따라서 이익성이 증가할 LG전자, 그리고 양호한 실적 대비 MLCC 우려에 대해서 저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삼성전기, 그리고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가 전망되고 있고 메타버스 시장에서 TOF 3D 센싱 모듈 기술을 갖고 있는 LG이노텍 등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기업들을 조금 꼽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지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10분, 15분 사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